오늘 본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런스 테슬라 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수요가 증가를 해서다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의 전기차 수요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무엇이냐?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전기차를 꼽은 건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좋죠. 성장성.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딱 전기차 해서 오늘은 부품 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드사가 1분기 자동차 할부가 9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이걸 딱 봤을 때 느낀 거, 야, 자동차 진짜 많이 팔렸겠다.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프리미엄이 있는 전기차 부품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일반 기존 자동차,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요.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들 그냥 좋구나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조금 문제긴 한데 그래도 많이 팔린다니까. 예.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중신용 대출 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카카오뱅크가 가벼운 대출들은 지금 거의 다 잡아먹고 있죠. 가장 큰 경쟁자가 KB금융인데 KB가 이쪽에서는 1등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뱅크가 중신용까지 대출을 하기 시작한다. 음, 기간 확대까지 이런 프리미엄을 주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잡아먹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자, 이런 모습 때문에 기존 은행권들에서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은행권 배당 제한이 풀린답니다. 언제부터? 7월부터. 자율결정이다라고 하는데, 단기 배당, 분기 배당, 아니면 중간 배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당들에 대한 제한을 다 풀어버린다라고 해요. 간단한 예시로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은행들이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 거지 싶었을 거예요. 이거 예시를 간단히 들어드리자면 배당률이요. 100%를 넘어서 막 125%까지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해 번 돈 전부를 배당 혹은 자사주 매각을 하는데 쓰고, 자사주 매각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 태우는 겁니다. 이거 자사주를 사가지고 이걸 소각을 하는 거예요. 소각을 하는데 쓰는데 100%를 넘어서 125%는 뭔 소리냐? 산에 유보 현금이라는 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번 돈에다가 산에 있는 유보 현금까지 싹 이제 관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이나 이쪽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걸 죄다 족족 주주 친화적으로 바꿔버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배당 제한이 풀리면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할까요? 워낙 우리나라 은행들이 짰어요, 과거부터. 짜다 보니까 이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쪽, 오늘 금융 지주 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카드 쪽에서 자동차 요거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요쪽도 지금 보면은 금융 지주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 수혜가 금융 지주 쪽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이제 금융 지주 보면은 다 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유동성 파티 올가을 끝, 영끌 빅2, 20대 30대 부채 관리가 비상이다. 아, 지수 빠지면은 빚더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신용대출 써가지고 주식 산 사람 많죠.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대출 써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구매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비중 조금씩 줄여가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좀 한번 터질 때 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데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뭐 5거래일 동안 매일 2, 3%, 2, 3%막 3, 4% 이렇게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터질 때. 그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별 종목들은 작으면은 뭐 15에서 30%까지는 다 빠졌었죠. 회복하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릴 텐데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는 그림이
저는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폭탄이 언제 터지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조심합시다. 지금부터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된다. 자, 그리고 비철금속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 제조업 쪽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이 비축분을 방출한다고 하고 있죠. 가격을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뉴스 보여드린 거 있는데 중국 쪽에요.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10%를 넘었다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위험도가 더욱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하면 물론 정크본드라는 게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채나 이런 걸 모아놓은 거긴 한데 얘네들이 신용도가 가뜩이나 안 좋은 친구들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채권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납부를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갔다? 왜?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어요. 지금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전 세계 올스톱 됐을 때만큼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정크본드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중국발 세계 위기.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예전에 서브프라임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집이라는 직접적인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일자리라는 직접적인 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우나 막 이런 거 파산했을 때처럼 일시적으로 시장에 쇼크를 주지 않을까. 연쇄적인 부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은행권들에서 연기 자체를 한 군데가 계속 파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들어줄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회사가 버티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회사까지 끌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철금속 가격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배 가격, 운임료죠. 운임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잡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시나리오도 있구나. 그냥 저는 생각만 해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 개장에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한국에도 지금 거래소가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지금 개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중국 또한 이 부분에 개장을 임박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의 기업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 요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오늘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볼 겁니다. 해수부, 국내, 바다 플라스틱 해양 농도, 미세 플라스틱 해양 농도 측정했는데 아직까지는 해양 생물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요즘 트렌드는 확실하게 환경이구나. 환경. 요게 딱 느껴지는 뉴스여서 그런 것 같아요. ESG가 앞으로도 더욱더 떠오르는 뉴스가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ESG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라운시큐어랑 LG CNS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오프라인, 온라인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라운시큐어가 이제 정부 쪽에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봤을 때 느낀 거. 신분증, 뭐 백신 여권 이런 친구들의 본격화가 더욱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하나쯤은 잡아놔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쪽은 바라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섹터 저는 오히려 오늘 잡았어요, 심지어. 오늘 심지어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배신당한 신세계 이마트 3.4조에 200코리아에서 인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 댈게 전부 하고 우리가 먹을게 라고 하고 신세계가 이번에 가져버렸죠. 그러면 또 느끼는 거 하나. 요기요가 남았네. 과연 신세계가 참여를 할 것인지. 현금 많이 썼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지만 현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할지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이었습니다.